본 에피소드는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에서 일본 오래된 경험 많은 기자가 와서, 경제 기자가 와가지고 일본의 거버넌스 개선 프로그램, 저 PBR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왜 성공했느냐에 대해서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제 그 기자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좌장이나 이런 게 설명을 들은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아마 밸류업 프로 4가지 제안은 이거는 회장인 이나무 교수가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자가 이야기한 3개인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인용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본 밸류 프로그램이 3가지 성공한 요인이 이게 되게 인상 깊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쌩까기도 하죠. 왜냐면 제가 지난주 라이브에서 이거 쌩까면 답 없다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체면이랑 특히 이제 상속 이슈가 들어가면 체면을 쌩까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지킬 거다라고 기대하면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 그 다음에 후발주자라서 모범사를 따라간 태도. 이거는 어느 정도 있죠. 분위기가 있으면 따라가긴 한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이거가 그거 하진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상속 같은 절대절명의 이런 이슈가 터지면 쌩까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은 체면, 이것도 세모, 2번도 세모,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소의 막강한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금융 시스템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일본의 3가지 성공 요인이 이 3개를 딱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약간 불안하죠. 그래서 뒤에 나중에 이야기 나올 텐데, 이거 어설프게 뺏기면 위험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힌트 같은 게 나온 걸로 봤을 때 어설프게 뺏길 것 같진 않고요. 아무튼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라이브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겠네. 일단은 일본의 성공률 3가지, 요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물음표가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 되고, 그래서 이나무 교수가 이렇게 하면서 밸류업 4가지 제안을 같이 했는데,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 게, 독립된 거버넌스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된다는데, 이게 ESG 경영 보고서 있거든요. 요런 것들 할 때에서 요걸 거버넌스를 따로 추가해라라고 하면 망하는 수 있다. 이게 ESG 아무도 안 보거든요. 저도 안 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것, 추가적으로 새로 뉴스 타임라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같이 연결된 이유가 뭐냐, ESG 보고서가 이게 거의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하면 실제로 보고서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꼭 독립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무슨 문제가, ESG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넣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요건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사회 구성 멤버를 모두 표기하라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주주가 하거나, 이게 보통 보면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고서가 주주의 권위를 향상시켜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거래되는 가격은 일반 주주, 그러니까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하는 가격이잖아요. 그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대주주 혹은 오너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동일인 이런 거 있거든요. 재벌 관련돼서 할 때 동일인이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은 동일인이 이재용 이렇게 돼 있고요. SK는 최태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일이니까, 이게 이야기가 나중에 최근에 몇 년 전에 카카오가 이범수 회장 이렇게, 이범수인가요? 김범수인가요? 아무튼 그 사람으로 지정이 되네만 했는데 실제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하면 안 된다. 실제로는 일반 주주들이 뽑은 게 이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주주에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에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 멤버를 표기해야 된다. 이게 이사회 멤버가 들러리를 쓸 게 아니라 이사회 구성 멤버가 이름으로 표기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나무 교수가 이게 약간 금융업의 비즈니스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1번, 2번이란 이야기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3번, 4번은 그냥 누가 봐도 그런 거죠. 이게 투자자랑 이게 장기 파트너십 같은 거 구축해서 피드백 받고 좀 오래 지속해야 된다, 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밸류업 4가지 안에서 1번, 2번이 중요해요. 3번, 4번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좋은 거지인 거고, 1번, 2번은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요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회나 리스크가 이런 게 잘 지켜져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기회 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이상하게 되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오히려 리스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온 시장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해당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만일에 실망스러운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거는 리스크가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특히 밸류 4가지 제한 중에서 1번, 2번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자료를 하나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증권 보고서에 보면 뉴스라인을 정리한 게 있어서 밸류 프로그램에서 정부 이야기가 나온 뉴스라인을 이야기를 하면 최초로 2월 1일 날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이 나올 거다, 2월 말에 나올 거다 이야기한 거 이제 됐죠. 그 다음에 그때 프로그램 발표하겠다면서 금투세 폐지하고 ISA 세제 지원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좋긴 한데 요게 결정타는 아니죠. 그래서 시장이 2월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건 밸류 프로그램이 나온 건데, 이게 일본에 성공했던 사례가 지금 지나서 보니까 한 3주 지나서 보니까 일본에 성공했던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2월이랑 3월에 배당도 들어가고 한국 회사들은 저평가됐고 이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외국인들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2월 5일에 이제 금융위원회 이야기해 보면 이사의 책임 강화 이렇게 하면서 요거가 좀 많이 사람들이 흥분을 했죠. 네, 흥분을 했었고, 전자주총도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여기 PB, ROE에 대한 비교 공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딱 나왔을 때부터 제 콘텐츠에서도 저 PBR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건 ROE랑 짝패다,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사의 책임 강화가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ROE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방향이 잘 가고 있나? 일본만 대충 뺏겨서 그냥 선거용으로 급하게 낸 거 아닌가라고 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실제로 좀 나왔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거 중점 사항에 대한 사전 예고인데, 요거는 사실 신경 써서 안 봤어요. 그냥 편한 이야기라서. 중요한 건 이거죠. 2월 16일 날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게 기획재정부 바탕으로 해서 자사주 습과할 때 법인세 감면, 이게 제가 컨텐츠 만들 때 세제 혜택이 있는지 잘 보라고 컨텐츠 만들었는데 딱 이게 기사가 바로 났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 하기 전에 라이브 때 요 이야기 했고, 라이브 편집할 때 요 기사가 나와서 제가 편집할 때는 요 이야기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말대로 왔다. 그래서 저도 약간 저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상승했죠. 이게 요런 거 나오면 좋다고 했는데 요런 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배당 소득세율 인하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서 해서 확정은 아직 즉답은 안 주고 있는데 고민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법인세 감면, 그다음에 자사주 확대 법인세 감면, 배당세 흡수 한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뭔가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세게 나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기회랑 리스크 요인을 그냥 큰 틀로 했어요. 세세한 이야기는 안 하고, 세세한 이야기는 적지 않고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기회 요인은 이게 제 기준에서는 앞에 있는 게 파급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큰 거고, 전에 이야기했듯이 앞에 이게 큰 거고 밑에가 내려갈수록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보면 이사의 주주 권리 보호 의무 있잖아요. 기회 요인이니까 요 부분 있잖아요. 이사회의 이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요거 상법 개정 요거 있었죠. 230 몇 조 몇 항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상법 개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을 낸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내는 것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행정 제도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 게, 지금 현재 저 이사의 주주 권리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주당, 야당이죠. 야당 이용우 국회의원 혼자 이미 발의를 했는데 심의가 안 되고 있죠. 쌩까죠. 여당, 야당 다 쌩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정부 쪽 안에서 요 이야기를 딱 꺼내가지고 이용우 의원 한 명이 그냥 불씨만 근근히 살리고 있는 거를 싹 뺏어가지고 여당이 싹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슈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국민들이 되게 원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원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한다면 당장 법이 개정되진 않겠지만, 이게 한 명의 의원, 한 명 혹은 두 명의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아리가 그냥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 레벨에서 야당 혹은 당론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레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승격이 되는 거예요. 승격이 되면
그러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바뀌겠죠. 이게 에버랜드 전환사채 때 요 이슈가 터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일부 법조인 사람들만 알고 있던 게 한 20, 30년 지나가지고 이제 투자 좀 해본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범위까지 못 간 거건데 이게 좀 더 뭐 이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만일에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요 이야기에 대한 안이 만일 나왔다. 하고 이게 당장 법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당장은 안 바뀌겠지만 2년, 3년, 5년 뒤에는 저게 바뀔 거다. 바뀔 날이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게 점차적으로 밸류에이션에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법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호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봐보세요. 두 번째는 배당 소득세율 인하랑 분리과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최근에 뉴스가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최근에 뉴스가 이거 나왔잖아요. 이게 초이노믹스가에서 2014년 에서 15년 요때 제 책에도 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요때 이걸 했거든요. 9.9% 분리과세하고 25% 분리과세 요거 선택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율이 한시적으로 9.9%로 내리도록 했고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우려가 있는 사람은 25%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해서 이게 대주들이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이게 배당을 올려주는 그런 결과를 얻어서 그때 분위기 좋았죠. 배당 투자할 때 되게 좋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지 있잖아요. 요건 되게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제 검토 중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될 가능성 일단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제 그런 거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왜냐면 이게 성공을 했어요. 2014년에 초이노믹스 할 때 요게 효과가 있다는 걸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디폴트 시나리오는 들어갈 거다라고 염두에 두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뭐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요게 어느 정도 반영돼 있을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약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이 실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 요거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시장은 요걸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그래서 너무 약하게 나오거나 이게 갑자기 내용이 없거나 이러면 골치 특히 이제 분리과세가 빠지거나 이러면 분리과세는 이게 대주주에게 유리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약간 역진성, 그러니까 부자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많이 빠지거나 이러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거는 요거는 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건데 분리과세는 돈 많은 사람, 대주주나 이런 사람한테 혜택을 보니까 요게 빠져버리면 위험하다. 요거 잘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회위는 넣었지만 요게 잘 안 되면 다 리스크로 가는 거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혜택인데 요거는 지금 들어갈 것 같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간다가 기본 시나리오인데 요거 들어가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법이나 우리나라 전체 세법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를 되게 죄악시하는 분위기예요. 네, 이게 지금 ROE랑 같이 있는 건데 죄악시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사주를 그냥 갖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을 하려고 하면 그냥 소각한다고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 열어서 이거 감자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주주총회, 임시주총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소각에 대해서 자본금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투표하고 이래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게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이게 사실 자사주를 사는 게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주주의 돈으로 산 거고 주주의 돈으로 그냥 산 거고 이건 소각을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주총에서 자본이 감소하는 거니까 뭐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됐거든요. 그게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분위기 자체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불편하게 어차피 있는 돈으로 해야지 그거를 주식을 사서 종이를 사서 공중에 태워 없애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 제도 자체가 상법, 세제, 뭐 세법이나 이런 제도 자체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다 있는데 이게 법인세 혜택을 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당근이 이렇게 들어가면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인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더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법인세 혜택을 주면서까지 자사주 소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선 자사주 소각은 좋은 거다. 라는 식의 분위기가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크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법인 세택을 받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사주를 소각을 하기 위해서 뭐 지분이 많은 어떤 회사 뭐 이렇게 찾아보는 거를 전 지금 별로 안 하거든요. 제 콘텐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기사나 이런 데서 자사주가 많으니까 소각하면 뭐 소각을 많이 할 것 같아 해서 막 리스트업 해가지고 뭐 하는데 저는 그걸 좀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요 법인 세택을 받으면 자사주가 많은 회사의 수혜가 보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시장의 그런 자본 금융 쪽에서 긍정적인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PBR 이야기하면 이게 ROE가 따라오는데 ROE 지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가 옛날에 워렌 버핏 콘텐츠에도 보면 워렌 버핏도 되게 ROE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ROE 지표를 중요하게 여기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자본 재배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을 번 돈을 가지고 이익 영역을 어떻게 쓸 거냐인데 보통은 이제 공장 증설해 가지고 매출을 키워 가지고 뭐 그렇게 매출을 키워 나가는 걸 성장으로 하고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익도 성장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매출이 훨씬 더 많이 큰데 이익이 조금만 늘어도 나는 키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과거의 성장 가도에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ROE를 높은 ROE를 계속 유지하느냐, 낮은 ROE를 높게 유지하느냐, 아니면 높은 ROE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버는데 재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설비를 늘려가지고 했는데 매출은 뭐 100이었던 게 매출은 120이 됐는데 이익이 10이었는데 11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거에는 이걸 성장이라고 보지만 ROE 관점에서는 성장이라고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ROE 지표를 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게 사실 ROE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연결고리를 좀 신경 써서 보는 게 좋아요. 아마 ROE에 대해서 지표를 씁시다. 이런 것 자체는 제가 지난주에 라이브 할 때 ROE 지표가 따라오는 건데 요거 넣는 거는 좋은 겁니다라고 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요게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냐라기보다는 요 ROE를 중요하게 여기면 회사가 뭐 돈을 막 써가지고 막 매출을 더 키우고 난 매출을 몇 배를 키우고 직원이 몇 배가 됐다 뭐 이런 것보다는 높은 ROE를 잘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부각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봐주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금투자 페이지나 IS 지원은 이게 개인 투자자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PBR 투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당장.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아까 유동성 지표를 봤죠. 지금 올라가는 게 외국인이 지금 열심히 사재 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금투세 ISA는 이 개인 투자자의 인센티브인데 이것보다 지금 외국인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쭉 사서 밀어 올리고 있는 부분이랑 연결됐을 때 이건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게 리스크 요인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일본의 했던 스타일을 그대로 흉내내면 이거 되게 위험하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의 성공스타일 외국 기자가 와서 하나, 둘, 세 개를 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잘 안 먹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설명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본 스타일을 그대로 흉내내면 되게 위험한데 설마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온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만 봐도 요거는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걱정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네. 뭔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지수를 채워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게 혹시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가 들어간 이야기가 황금주랑 포이즌필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요런 안건이 이제 당근이죠. 대주주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대주주에게 이렇게 압박을 주는 요소들인데 물론 이렇게 분리가세 이런 거 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옛날은 내 맘대로 해도 다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와서 옛날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대주주에게 당근이 될 만한 황금주나 포이즌필 이런 거 있거든요. 대주주의 지분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비슷한 류의 당근이 나오는지는 봐야 돼요. 이게
갑자기 숨겼다가 짜잔하고 갑자기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신경 써서 돼요. 대주주의 당근은 혹시 나오지 않을지 요거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미치는 파급 효과 같은 것도 잘 봐야 되는데, 또 이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연결된 부분에서 아까 그 이남우 교수가 4가지 제안하면서 지배구조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부실하거나, 아까 뭐 ESG 보고서에 끼워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 이게 그냥 구색 맞추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이게 뭐 실천력이나 뭐 그런 시장 분위기 환기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리스크도 같이 봐줘야 돼요. 요 3개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 이게 의심을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 3개는 같이 보면 되고요. 아까 기회 요인에서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좀 다르게 원하는 방향으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